안녕하십니까, 이손입니다. 자, 소설 상도 속의 임상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신관용 선생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저번에 잠깐 예고했지만 그 상도의 제1권 천하제일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층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그때 말씀하셨던 좀 어렵습니다.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힘들어 한자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돼가지고 이제 소설이 전개되고 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상평여수라는 말이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재물은 물과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전에 한번 제가 텃밭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텃밭에서 호박을 키우면 저 같은 한 사람이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양이 갑자기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 한 개 한 개 따면 우리 한 개 한 개 먹겠는데 그냥 7개 8개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욕심을 내면, 그리고 냉장고에 넣게 되면 그 호박이 상합니다. 호박이 사실은 따서 5일 내로 먹어야 그게 진짜 호박이지, 뭐 5일 넘어간 호박은 저는 호박이라고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 먹는 호박은 그건 뭐 좀 맛이 간 거지요. 근데 유통 구조가 일주일을 넘게 되면 그게 호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서 5일 내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면 내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내게 아니고 같이 나눠 먹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우리 동네에 쏟아지는 햇빛이 제 거가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이 햇빛을 우리 동네 햇빛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햇빛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햇빛이기도 한 것을 우리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냉장고에서 썩어나가자 빠지는 호박보다는 그래도 같이 먹은 호박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호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박이 많이 나오면 동네 분들한테 하나하나 나눠드리는 건 뭐가 제가 선심을 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소중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거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물도 내가 쓰고 꼭 필요한 거는 법정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꼭 필요한 건 몇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어령 교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요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하는 거 외에는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돈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전 국민이 300만 원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3억을 가졌다. 그럼 300만 원이 넘는 3억이라는 돈은 그건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은 그 나라를 위해서 쓴다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든가 부처님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더 높은 목적에 쓰이는 돈이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내게 아니다. 재상평여수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사회에 환원시켜야 된다. 이것을 임상옥 선생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왕족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라는 얘기죠. 동아시아에 손꼽히는 거물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성 SK 이 정도 수준이었을 텐데도 그 사람이 전 재산을 환원하고 텃밭 하나만 갖고 시골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거 텃밭 하나와 그 먹을 자리 누울 자리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전편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재상평여수라는 말은 뭐냐?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도 지원합니다. 무슨 지원을 해서 세제 지원을 해서 300만 원을 맞춰주는 그 제도, 그걸 우리는 복지제도라고 말하는데, 물론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못 받은 사람은 그 복지제도를 통해서 300을 맞춰갈 것이고, 또는 운이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300만 필요한데 30억, 300억이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그 전반적인 그 소득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게 상인이지. 상인이라는 작자가 300억을 가졌다고 힘 자랑하거나 목에 힘 주거나 그건 상인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의 돈은 내가 꼭 필요한 거 외에 더 많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환원하는 것, 상선약수 같은 그 도의 경지에 들어서 있는 상인의 경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홍득주 같이 지독한 구두쇠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상평여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가혹할 정도로 춘풍추상의 정신이죠. 남들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해주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가혹할 것이 너무 심할 정도로 구두쇠 생활을 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재상평여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인중직사형은 더 어렵거든요. 인중직사형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평생 월세 살기도 원치 않았고 월세 주기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월세라는 것을 어떻게 봤냐면 일종의 합법적인 고리대금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평생 내가 월세는 안 산다, 또 월세 주지도 않겠다, 그런 짓은 내가 살면서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사무실 임대를 해보라는 둥, 상가 임대하면 좋다든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이 하나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그냥 놔두니까 집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월세라도 줄까, 그래서 싼 값이라도 좀 주겠다 이렇게 나섰던 건데, 그게 이제 그래도 곧 죽어도 서울인데 36평짜리 집인데 좀 낡긴 낡았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에 월세를 얘기를 했냐면 1000에 20을 얘기했습니다. 1000에 20. 네, 그러니까 그냥 준 거죠. 준 건데 1000에 20을 약속을 안 지켜요. 내가 그때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모른 척할까, 아니면 이거를 호루라기를 한번 불까? 왜 20만 원을 내가 받았어야 됐냐면, 20만 원을 내가 모았다가 이 사람이 나갈 때쯤 되면 보증금이 또 오릅니다. 내가 그걸 모아서 이 사람이 보증금이 오를 정도의 돈을 더 대주지 않으면 못 나갈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최소한도 이 사람이 2천에서 1,500에서 2천은 돼야 어디 가서 월세 보증금이 되지, 1,000만 원 보증금으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20만 원을 내가 적립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게 적립돼야 나중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갖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슬프게도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칼같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제가 술을 먹을 때입니다. 그냥 속이 상해서 고리대금 앞잡이가 된 기분이 돼서 속이 상했는데, 그러나 매사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거 또는 세입자가 원하는 거, 거기 어디 중간쯤에서 딱 정확히 만나야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너무 주인이 퍼주면 그러면 그 세입자한테도 좋지 않고 주인한테도 좋지 않고 둘 다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세입자가 너무 손해를 보면 주인이 너무 이익을 본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를 착취하는 주인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이 저울추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도덕군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선에서 타협하자 하는 것인데, 노사합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우중 회장이 그 노동자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봉급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회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에서 멈춰 주셔야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고 탁 오픈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노동자들한테 받아들여질 때, 김우중 회장은 우리를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를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월급을 서서히 올려주겠구나라는 신뢰가 깔렸을 때, 그럴 때 저울추가 딱 맞는 겁니다. 너 이놈아, 너 월급 더 내놔라, 너 이놈아 월급 이것밖에 못 주면 착취다,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고, 과연 왜 그런 월급이 돼야 되는가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타협점을 찾는 저울추, 그것이 정직한 저울추인 겁니다. 그 저울추를 지키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결국은 오래 갑니다. 정직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울추 한번 속여서 좀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요. 내가 한 근을 조금 350g 정도 빼서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얼마가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저 집에 가면 좀 이상하다,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식이고, 그리고 양쪽이 다 만족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 양쪽이 다 합의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는, 비록 사장이라도 노무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는 아름다운 선, 또 노무자도 사장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는 아름다운 선,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 어디에요, 그 유명한 영화 그 기생충에서 선을 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선을 지킬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상사회가 건립되는 겁니다. 장사는 신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뭘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지는 그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장사가 출발이 되고 그 장사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중직사형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도덕군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도의 얘기는 그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한 돈은 얼마 안 되는 거다. 그것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돈은 그건 네 돈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같이 쓰고 같이 고민해서 사회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돈이지, 그건 네 돈이 아니다 하는 것이 재상평여수라면, 또 너는 선을 지켜야 된다. 상식적으로 선을 지켜서 그 선 바깥으로 넘어가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게 인중직사형이라는 그 어려운 한문이지만, 저울추를 지켜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저울 중심을 찾아라. 그런 얘기가 되죠. 정직하고 성실한 인간, 그리고 아주 구두쇠같이 자기한테는 하면서도 남한테는 후한 인간, 그런 인간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몸속에 어떤 DNA처럼 흐르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 제가 이 어려운 한자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상평여수, 이 재물재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은 이제 평등할 때 평이고, 그 다음에 여수라는 건 이제 물과 같다. 마치 그 노자의 상선약수처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재물에 평등하다는 것은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거를 어떤 결국은 이제 물 흐르듯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나눌 때 나눌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가능할까요? 아마 그게 비슷하긴 하지만 핀트는 조금 다른 게,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햇빛을 줬을 때 믿음이 많은 놈한테 더 많이 주고 믿음이 없는 놈한테 적게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으세요. 똑같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들한테 햇빛을 줄 때 죄 있는 놈한테는 안 주고 죄 없는 놈한테만 많이 줬느냐? 그런 적도 없으세요. 항상 골고루 주셨습니다. 햇빛만 그럴까요? 재산도 그렇습니다. 골고루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주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한 사람이 안 가져가는 거야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못 가져간 사람은 복지제도라도 만들어서 저 사람이 한 달에 그래도 300원 벌이할 수 있게 해주자 하고 도와주는 거.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사회에 기여하자 이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 세금 제도라든가 복지 제도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골고루 다 줬다. 주다 뭐 아무리 내가 골고루 주려고 해도 어떤 놈한테 많이 가고 어떤 놈한테 적게 가지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상평여수라는 말은 그건 참 이상이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생각인데 우리 똑같이 갖자. 그럴 수는 예.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활력제가 돼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복을 받고 또 없는 사람이 그 재산을 받으면서 힘을 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복이 두 배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는 서로 내 거다 해서 이 복을 더 마이너스로 만드는 비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그 골고루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거냐? 내가 2개나 가졌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나누면서 오히려 내가 복을 몇 배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다. 베푸는 자의 복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들은 아, 내가 분수에 넘치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같이 나눠 쓰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주신 복을 2배, 3배로 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내 거라고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서 복을 다 놓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한자가 요즘 세대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그 경험을 곁들이 말씀드리니까 이제 조금은 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상도 전편을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렇죠. 상도 전편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었다. 사람이 다 하는 거다. 돈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돈도 사람이 쓰는 거지 돈이 사람을 쓰거나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돈을 갖다 놓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건 참 그 괴로운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 큰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려야 될 하인이지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반성이 가끔 잃는데 이미 200년 전에 그 임상옥 선생은 돈이 아니다. 내가 돈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돈으로 출세도 하고 돈으로 나의 능력을 보였지만 돈은 수단이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수단에 불과했지. 사람이 더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배워서 전 재산을 다 희사하고 조그만 텃밭 하나 가지고 낙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소식 하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유명한 재벌 회장이 전 재산을 환원하고 뭐 어디 거창의 시골로 텃밭 하나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참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 일도 한번 있어야죠. 선생님 이제 자세한 말씀 듣고 이제 조금 이제 알듯말듯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이제 2편, 3편, 4편, 5편까지 했습니까? 네. 계속 들으면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선생님 믿어도 됩니까? 그럼요.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지금 다음 편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예고를 좀. 다음 편에 2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은 이제 폭풍전야로 나옵니다. 폭풍전야라는 제목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그 위기인가요? 이제 복선도 깔려 있고 그 임상옥 일대기를 관통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그 진솔한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추가 자료를 이 후편에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2강 소설상도 속의 임상옥이 천하제일상의 요약. 최인호의 소설상도 천하제일상은 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의 파란만장한 삶의 서막을 그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은 현대의 키평그룹 총수 김기섭 회장의 의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김 회장의 지갑에서 발견된 재상평여수 인중직 사형, 즉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이라는 문구를 추적하면서 조선 후기의 인물 임상옥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 임상옥은 의주 상인인 아버지 임봉액을 따라 일찍부터 상업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역관 시험의 좌절과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고 임상옥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진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상옥은 점원으로서 성실하고 뛰어난 재능을 보여 홍득주 객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홍득주는 임상옥의 인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중국어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홍삼 5포를 맡겨 영경으로 보내는 등 그가 상인의 길을 걷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상옥은 이 영경에서 중국 약재상들의 불매운동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어릴 적 석승 스님에게 들었던 죽을 사의 도를 깨달으며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버리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으로 임상옥이 진정한 상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사람을 남기는 상도 임상옥은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상도 정신을 체득하며 성장합니다. 해설 천하제일상은 임상옥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람을 중시하는 상도를 깨달으며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재상평여수 인중직 사형. 이것의 해석은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고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라는 것입니다.